2012년 한국 조선업이 중국에 밀려 세계 2위로 추락했습니다. 그 뒤로 6년간 계속 2위였죠. 중국 언론은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중국이 세계 2위다. 더 심각했던 건 2015년이었습니다. 그해 한국 조선업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거든요. 현대중공업이 1조 5,401억 원 적자를 냈고 삼성중공업은 1조 5,019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우조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무려 5조 5,051억 원 영업 손실입니다. 거기다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까지 터져나왔죠. 조선 빅3가 합쳐서 무려 8조 5,471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2일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2척 수주 공시를 냈어요. 계약 금액 7,320억 원, 하루 전인 12월 31일에도 2척을 수주했고요. 이틀 만에 LNG 운반선 4척, 1조 4,641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앞으로 3년간 발주될 LNG 운반선은 최소 100척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척당 평균 3천억 원이니까 100척이면 30조 원 시장이죠. 더 놀라운 건 이 30조 시장에서 한국이 70% 이상을 독식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이 10년 넘게 쫓아왔지만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2015년 거의 망할 뻔했던 한국 조선업이 10년 만에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이야기. 그리고 중국이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왜 한국을 못 따라오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STX조선은 4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결국 파산 수순을 밟았어요. 2013년 1조 5천억 원 적자, 2014년 3천억 원 적자, 2015년 2,1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한때 세계 4위 조선사였던 STX는 2010년만 해도 매출액 8조 9,112억 원, 영업이익 1,2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조선사들의 저가 공세에 버티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조선업 빚 내렸습니다. 대우조선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터져나왔거든요. 2013년과 2014년에 이미 2조 원 가까운 손실이 있었는데 이걸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회계법인도 감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한국 거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15년 18만 7,652명이던 조선업 종사자가 2021년 9만 9,858명으로 줄었습니다. 거제 양대 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는 5만 9,607명에서 2만 303명까지 떨어졌고요. 2016년 4월 조선업 빅3는 단 한 척의 배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조선소들이 일감이 없어서 멈춰섰던 거예요. 당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30% 삭감됐습니다. 대표가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내자고 했지만 그 뒤로 임금이 뚝뚝 떨어지기만 했죠. 많은 이들은 고용이 불안한 대신 일당이 높은 물량팀으로 옮겨갔고 더 많은 이들은 아예 조선소를 떠나 경기 평택 등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국 조선사들이 한국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떠들어댔어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중국이 1위를 차지했거든요. 중국 조선사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국보다 20%에서 30% 싼 가격으로 수주를 따냈어요. 거기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죠. 2010년대 중반 중국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 우리가 이제 세계 1위다. 한국 기술자들을 빼오면 우리도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조선사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엄청난 돈을 제시했어요. 연봉을 2배, 3배로 불러주면서요. 한국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한 가지에 집중했거든요.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LNG 운반선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배는 영하 163도에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보통 배처럼 생겼지만 안을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이 평균 3천억 원입니다. 일반 컨테이너선의 3배에서 4배 비싸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기술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극저온 탱크 기술이 필요해요. 여기서 가스가 새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2중, 3중 안전장치가 들어갑니다. 재액화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요.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조선소 한 곳 정도입니다. 중국은 후동 중화조선소 한 곳만 겨우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은 2018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76척 LNG 운반선 가운데 66척을 따냈습니다. 96.4% 점유율이에요. 거의 독점이죠. 2019년 한국조선업은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수주량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수주량은 1263만 CGT로 중국의 915만 CGT를 압도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LNG를 추진 연료로 쓰는 선박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조선 3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선박 수주 잔량 기준으로 나란히 세계 1위에서 3위에 올랐어요. 이들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동시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한국 조선사들이 따낸 LNG선은 몇 척일까요? 2025년 전체로는 36척이 발주됐는데 한국이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에는 연간 81척에서 88척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돼요. 한국 조선소들의 연간 건조 능력이 70척에서 75척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조선소들이 풀가동해도 수요를 다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MASJ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거든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죠.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나라 조선소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에 선정됐어요.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중국 조선소도 있고 일본 조선소도 있는데 말이죠. 기술력과 신뢰성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최첨단 전투함을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한국 해군의 구축함, 잠수함을 만들어 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갖고 있죠. 거기다 LNG선에서 쌓은 극저온 기술, 정밀 용접 기술이 군함 건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시작될 건데 이 중 70% 이상을 한국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척당 3천억 원, 100척이면 30조 원 시장이에요. 그중 21조 원 이상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중국도 LNG선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어요. 2015년 파산한 STX 다롄 조선소를 중국 대기업 홍리그룹이 3,300억 원에 사들였거든요. STX가 다롄의 조선소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 3조 원이 넘습니다. 이걸 홍리그룹이 헐값에 가져간 거예요. 중국 북부 최대 규모 부지 위에 한 해 40척에서 50척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독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초대형 조선소를 중국이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한국을 못 따라올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건조 시간입니다. 중국 조선소가 LNG선 한 척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보다 8개월에서 9개월 더 걸려요. 한국은 LNG선 한 척을 24개월에서 28개월 만에 완성합니다. 중국은 32개월에서 37개월이 걸리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LNG선은 단순히 철판을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극저온 탱크를 설치하고 제액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천 킬로미터의 배관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숙련공입니다. 한국 조선소에는 20년, 30년 경력의 숙련공들이 있어요. 이들이 정밀 용접을 하고 배관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점검하죠. 중국 조선소는 이 숙련공이 없습니다. 기술자를 빼오려고 해도 핵심 기술은 사람 머릿속에 있거든요. 도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품질입니다. LNG선은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되지 않아요. 가스가 새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선주들이 품질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어요. 이게 트랙 레코드입니다. 선주들이 한국을 믿는 이유죠. 중국 조선소는 아직 이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 만들어본 LNG선이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선주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조선소에 3천억 원짜리 배를 맡길 수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기술 격차입니다. LNG선 기술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멤브레인 타입, 모스 타입 같은 기본 기술부터 최근에는 FLNG, FSRU 같은 해상 LNG 저장 및 재기화 설비까지 나왔어요.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도 많고요. 중국은 가장 기본적인 멤브레인 타입도 아직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이유는 공급망입니다. LNG선을 만들려면 특수 강판, 극저온 배관, 제액화 장비 등 수많은 부품이 필요해요. 한국은 이 공급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지역에 조선 관련 협력 업체가 수천 개 있어요. 필요한 부품을 바로바로 공급받을 수 있죠. 중국은 이런 공급망이 없습니다. 부품 하나 구하려면 한국에서 수입해야 해요. 다섯 번째 이유는 설계 능력입니다. 선주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요. 어떤 선주는 카타르에서 유럽까지 가는 대형 LNG선을 원하고 어떤 선주는 작은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중형 LNG선을 원하죠. 한국 조선소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거든요. 중국은 표준화된 설계도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부터 본격적인 LNG 슈퍼사이클이 시작됩니다. 2020년 IMO 환경규제 이후로 LNG 추진 선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2026년에서 2029년까지 발주될 LNG선이 총 300척 이상일 것으로 예상돼요. 이 중 한국이 70% 이상을 가져간다면 210척입니다. 210척 곱하기 3천억 원, 63조 원 시장이에요. 한국 조선업의 제2의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오션 주가를 보겠습니다. 2025년 초 35,000원대였던 주가가 3개월 만에 8만원대로 급상승했어요. 최고가는 15만원을 경신했고요. 조선 3사 중 가장 상승폭이 높습니다. HD현대중공업그룹 조선세계사는 2025년 조선 부문 수주 목표를 2024년보다 20.7% 오른 159억 달러, 약 17조 8천육억 원으로 결정했어요. 정부와 조선 3사는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5년간 친환경, 자유운항 선박, 디지털 전환 등에 9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죠. 세계 최초 2030 액화 수소 운반선 개발, 자유운항 선박, 국제표준 주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기술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중국도 신조선 산업 주도권 잡기 경쟁에 가세했어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고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을 따라오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10년 뒤면 2036년입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은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해 놓았겠죠.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완전 자유운항 선박 같은 거요. 기술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2015년 한국 조선업이 무너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8조 5천억 원 적자, 1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는 말이 나왔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비싼 배에 집중했어요. LNG 운반선이라는 한 우물을 팠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이 10년 넘게 쫓아왔지만 따라오지 못했고요. 트럼프는 한국 조선소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해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게 됐어요. 앞으로 3년간 30조 원 이상의 LNG선이 발주되는데 그중 21조 원이 한국으로 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조선업의 힘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고 기술로 승부를 걸었어요. 가격 경쟁이 아니라 품질 경쟁을 택했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0년대에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은 비웃었어요. 한국이 무슨 배를 만들어? 그런데 한국은 2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2000년대 중국이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 한국은 위기를 느꼈어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한국 조선사들이 무너졌죠. 하지만 한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술로요. 2026년 지금 한국 조선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이라는 절대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중국이 따라오려면 최소 10년, 하지만 10년 뒤 한국은 또 다른 곳에 서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K조선의 힘이에요.